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정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파이코인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파이코인을 몰라요. 몰라요. 이제 모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가상자산 그러고 가상화폐라고 그럽니다. 암호화폐 말도 쓰지도 않죠.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 모른다. 모르는데 가상화폐, 이제 가상화폐는 알죠, 그죠? 이제 암호화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 정도는 알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더도 잘 모를걸요 아마. 근데 리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들은 잘 모르고 리플 정도는 아는데 파이코인은 거의 모르죠. 99.99%가 우리 정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정부 사람들의 이제 우리 정부가 파이코인을 바라봐야 될 중요한 정부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잘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요 두 종류 분들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높은 분들이 이제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어찌 될지, 우리 파이코인 인생이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파이코인은 관심은 없고, 그 비슷한 종류가 다 울렁먹어서 이야기하죠. 이제 비트코인하고 리플 정도. 요 정도를 이제 핍박하고 있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파이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전체적으로 좀 나쁘게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 한 5년 전쯤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파이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점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5년 전쯤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높으신 분들이 파이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을 바라봤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이거 좀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입니다. 2017년도에 이게 무슨 난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절에서 지금 돌아보면 그러죠. 그 당시 때는 이걸 무슨 난이라 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이제 정부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민중들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얻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난이었대요. 2017년도에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그 당시 때 가상화폐라고 그랬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은 도박이나 사기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검토 중이다. 법으로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잡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 법무부 장관님께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좀 법무부 장관님 실제로 거론했기 때문에 나 이거 틀린 말하면 잡혀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아예 이제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아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난이다 할 정도로 무슨 난이라고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때 우리나라 법무부죠. 법무부 장관님께서 실제로 이야기했던 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 때 이슈가 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 하는 사람 잡아들이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잡아들이겠다는 거 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때는 도박과 사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지금 가상화폐,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2017년도 때 값이 얼마였느냐면요, 100만원 가까이 했었습니다.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20만원, 100만원이 넘어갔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얼마니까 2014년, 2012년 요때는 10만원, 20만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이게 100만원 가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언제 암호화폐나 이게 히트를 쳤냐면, 히트 친 게 아니고 20대들이 막 뛰어든 시점 있잖아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거든요. 이게 이제 20대 젊은 층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시장이 뛰어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100에서 120만 원, 150만 원 그때 뛰어들었거든요. 100만 원 뛰었습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거 다 가짜다. 도박과 사기다. 법적으로 이거 검토 중이다. 잘못하면 잡아 넣겠다는 분위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뒤로 퇴보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는 이걸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었죠. 일본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요. 스위스는 완전하게 법적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나라에서 모든 걸 싹 다 100% 받아들인 나라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모든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였거든요. 일본은 한 70%, 80%. 일본도 굉장히 제도권으로 다 넣어갖고 관리합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이 받아줬고요.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지금 리플이 이제 합법으로 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다 헷갈렸잖아요. 아리까리했어요 지금 미국도. 근데 리플을 받아주는 거 보아서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받아줄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도 때 어떻게 됐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법적으로 잡아들이겠다. 도박과 사기다. 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잡아들이겠다는 분위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때 잘못 가는 길을 갔는지를 느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2021년도 때 한 번 더 사고 칩니다. 무려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큰 사고를 칩니다. 누가 사고 치시냐면 금융위원장이 사고 칩니다. 2021년 4월에 또 국회에 나오셔서 사고를 칩니다.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물어봅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물어봅니다. 국회에서 또 금융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가상화폐를 합니다. 그때 똑같이 가상화폐를 합니다. 가상화폐는 투기고 도박이고 사기다. 아이가 잘못하면 어른이 고쳐줘야 된다. 이게 히트 쳤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어른이 고쳐줘야 된다. 야, 이게 금융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2021년 4월에 놓으셔가지고. 야, 이거 이제 감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금융위원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이쪽 금융 쪽의 대장이잖아요. 그죠? 이분께서 가상화폐를 하면 투기나 도박 사기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어른이 고쳐줘야 된다. 아예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 이 정도로 암흑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이TV가 나타납니다. 제가 딱 그때 시작했거든요. 딱 그때 시작했고 어쨌든 힘든 시기에 나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때 같이 하신 분 많죠. 굉장히 힘들 때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자세를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의 자세를 봐야겠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말이 나옵니다. 뭐 대선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되느냐면 지금의 이제 우리의 자세를 봐야 돼. 지금의 우리의 자세. 지금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짓밟고 핍박하고 이래도 암호화폐나 파이코인이나 다 핍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파이코인도 이제 암호화폐 중에 그 실생활에 쓰는, 그러니까 핵을 끊는 하나 암호화폐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상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도 되고 거래가 일어나고 이게 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이게 우리들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고, 끝까지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했던 정부들이나 그 다음에 똑똑한 친구들, 똑똑한 분들이 아직도 이거를 거품이라 생각해요.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나라에 많이 배우신 분들이 파이코인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그거 50% 100%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거품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10% 정도가 좀 변환해가지고 암호화폐나 파이코인을 받아주는 분위기지, 아직도 90%는 이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 리플, 파이코인 전부 다 거품이라 보는 겁니다. 언젠가에 너가 쫄딱 망할 거다. 아이고 불쌍한 친구들아. 딱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직도 2023년 7월까지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방침은 또 어떤지도 봐야 되죠. 지금 정부 방침은 2020,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방침은 어찌 받느냐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그때도 이제 두 대통령 될 수 있는 두 분 다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되면 2023년 1월부터 세금을 걷겠다고 했어요. 왜 걷겠다고 했느냐면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싫다. 둘 다 금융자산을 인정하기 싫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 한쪽은 그나마 이시 아저씨는 되죠. 이시 아저씨는 좀 그나마 인정하는 쪽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화폐로 인정하기 싫은데 주식보다 시총도 높고 거래량도 많은 거예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이게 왜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특히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래되는 물량이 이게 하루 거래량 시총 자체가 주식 거래량보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훨씬 높아요. 시총이랑 거래량이. 그러니까는 이거 자산으로 인정해 주기는 싫은데 인정을 안 한다고 했죠. 맞죠?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데 세금은 걷겠다고 했어요. 와, 이거 돌아버리면 한장하는 거죠. 그죠? 아시죠? 그죠? 세금은 걷겠다고 했는데 그게 2023년 1월부터 걷겠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꼬랑지 싹 내립니다. 꼬랑지 내려가지고 2025년부터 할게 이랬어요. 2025년은 거둘 거야. 원래 2023년 1월부터 거둘라고 했어요. 발표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워낙 반발도 심하고 세금 거둘려고 하면 조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세금은 확실한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고 거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들려고 하니까 근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게 암호화폐잖아요. 이거 아시죠? 블록체인에 주소가 걸리고 저것들이 추적해서 이래 하기가 지금 못하거든.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걷겠네. 지금 괜히 쑤셔갖고 오히려 역방향 나겠네 싶어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조사하는데 시간 2년 걸리나 봐요. 딱 제도권은 이제 확실하게 돈 뜯어내야겠다. 트래블 적용해가지고 어쨌든 100만 원 이상부터 모든 걸 다 추적할 거야. 2년 동안 지켜볼 생각인가 봐요. 2023년 내년 2025년까지. 그러니까 트래블 적용되게 안 하는 게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트래블 적용되더라도 돈 다 빼놔야 돼요. 그러고 2025년 되기 전에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전부 다 내 암호화폐 자산 전부 다 어디 넣어야 되냐면 업비트 아니면 업비트보다 어디 넣냐면 디센트 지갑에 넣어야 됩니다. 디센트 지갑, 콜드 지갑. 저는 디센트 지갑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한테 돈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난 디센트 지갑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디센트 지갑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2025년 때 되면갖고 이제 파이코인이 만약 상장하게 되면 파이코인 전부 다 디센트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파이코인으로 이제 세금이 2025년부터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쓸 돈들은 업비트에 다 넣어놓죠. 업비트에 넣어놓고 세금 때리기 전에 이제 생활할 돈들을 미리 다 빼놓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세금에 못 건드린 거 있잖아요. 콜드 지갑에 넣어놓으면요, 국세청이 절대로 못 잡아요. 이거 진짜인데요. 이거 세금 거둘라고 해도 있잖아요. 그 전에 콜드 지갑에 넣어놓은 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거래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콜드 지갑이 있잖아요. 지가 은행인데 자기 그냥 이거는 세금을 때릴 그 근거 반박 자체가 없어요. 매월 며칠이 언제부터 갖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콜드 지갑에 넣은 추적 자체가 아니에요. 끊겼다니까요. 막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 되기 갖고 만약에 그 전에 파이콘이 잘 되게 되면 콜드 지갑에 파이콘을 옮겨놔야 되고, 근데 이게 없이 그때까지도 이게 니콜라 생님 정신 못 차리고 KYC도 안 하고 오픈 메인데 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럴 또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니콜라 생님이 워낙 일부러 안 하잖아요. 니콜라 생님이 KYC를 일부러 안 한다고 제가 2년 내내 떠들었습니다. 제가 KYC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니콜라 생님은 KYC는 일부러 안 합니다. 니콜라 생님은 오픈 메인에 일부러 늦게 합니다. 이거 2년 내내 떠들었습니다. 특히 KYC 문제는 오픈 메인에 오픈 메인에 또 똑같이 오픈 내신 말 놓자마자 절대 빨리 안 된다. 이거 절대 왜 KYC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냐. KYC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오픈 메인에 당연히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또 내년에 된다, 올해 된다, 3월 14일, 6월 28일 된다, 귀신 씨나니까 소리 샀고 거기에 다 달라들어가지고 저기서 1만 2만 따먹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데 KYC를 일부러 늦게 한다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굉장히 우리 파이콘 진척 속도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가 잘 앉아가면 빨리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선생님은 이제 암호화폐 특히 미국 시장 정부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 파이코인 안 다칠 분위기가 돼야지 이제 이제 파이코인 안 건드리겠네. 법적 근거 우리가 다 마련했네. 이제 미국 CIA 영어 약해요. CIA 영어 약하는 데가 어쨌든 걔네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잡으러 오면 반박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야지만 아마 니콜라스 형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아마 뭐 파이코인이 좀 빨리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또 많이 떠들었네요. 좀 많이 떠들어갖고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 요점이 뭐 있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파이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전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99.99%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아예 안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언제 받아들이느냐?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 미국이 받아들이네. 아이고 우리 미국 형님이 하니까 우리 따라해야지. 우리나라 딱 요런 거 진짜인데요. 우리나라 미국 형님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미국 형님 하네. 따라해야 되네. 이제 뭐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님도 찍소를 못 하실 거고 법무부 장관님도 찍소를 못 하실 걸요 아마. 근데 알았어 뭐 미국님이 하신다는데 요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이코인이 미국 거잖아요. 파이코인 미국 코인입니다. 이제 파이코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장이 있는 미국 코인이에요. 니콜라스 형님이 미국 사람이고 미국 코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산 코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파이코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서 제도권에서 받아주고 미국에서 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1인 1계정 니콜라 선생님이 1인 1계정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게 박살나버리면 파이코인 무너지거든요. 이게 다른 이제 작코인들 같은 경우들은 1인 1계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퍼져나가고 뭐 돈만 되면 되지. 우린 돈이 좋아. 뭐 이렇게 검사 안 할래. 다 검사 안 하잖아. 이더 검사합니까? 비트코인 검사합니까? 검사 안 하잖아요. 리플 검사합니까? 가지고 있는 거 검사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계정 100개 있든 20개 있든 5000개 있든 검사 안 하잖아요. 근데 유탁 파이코는 1인 1계정이야. 이거 목숨 걸고 하자. 1인 1계정 1인 1계정 KYC 목숨 걸고 요거 하잖아요. 약간 늦는 거 이해는 되는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해결돼야지 1인 1계정이 박살나면 파이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인 1계정을 해결하셔가지고 파이콘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고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KYC 늦다고 이렇게 쪼을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이제 KYC 금방 되겠네. 왜? 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일로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풀리면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걸릴 걸요. 아마 3일 길면 일주일이면 전 세계 한 10억 정도 있으시나요? 우리 파이콘 유저분들 한 10억 정도 계시죠? 니콜라 선생님 그럴 거야 아마 10억 명 일주일 안에 전부 다 KYC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면 KYC 문제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파이코인도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미국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받아줄 것이고 그때 미국 코인인 파이코인이 미국 코인이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잘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있던 KYC 문제도 해결되고 오픈 메인넷도 해결될 것입니다. 난 그 전에 KYC나 오픈 메인넷이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제 의견에 한번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댓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